이 앞쪽에서 질문할 거 중에 혹시 이 앞쪽에 대칭이동, 저 뒤쪽에 대칭이동 한참 연습했죠? 대칭이동 보면서 질문할 거 있었던 사람 대칭이동 먼저 질문하고 갈까요? 자, 우리 여기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먼저 질문 받고 다시 원 얘기를 시작합시다. 아닌가? 예, 요 얘기하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원 얘기 마저 마무리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설명을 했어요. 어떤 원의 중심과 그 직선과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게 얘보다 더 짧냐 기냐를 가지고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판단한다 라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떤 상황 세 가지죠? 지훈아, 어떤 상황 세 가지지? 이건 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조금 있다가 배울, 조금 한참, 니네는 한참 남았는데, 모든 도형에서 접선은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여기서 접선 그으면 몇 개? 하나지, 하나. 이거. 그치?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알려줘요. 이거 원이 아니라 나중에 3차 함수로 가면 3차 함수 위에 있는 이 점을 알려주고 여기서 접선 그으면 이 접선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요. 위에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또 뭘 물어요? 기울기를 알려줘요. 이 원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상태로 접하는 접선은 뭡니까? 그 2분의 1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이 두 개를 섞어서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또 하나는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고요. 접점이라고 하죠. 접점. 이 원 위에 있는 요 점이 접선의 접점이 되죠. 접점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원 밖에서 그은 거예요. 즉 어떤 원이 있고 요 밖에서 접선 그으면 접선 몇 개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에이, 뭘까? 잠깐만. 여보세요? 와, 짜증나는 광고 진짜. 자, 이렇게 긋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고로 얘를 풀 줄 알아야 얘를 풀 수 있어요. 얘는 뭐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이게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한번 나왔죠? 미분 가면 3차 함수로도 한번 나와요. 이거 우리 수능 범위예요.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배웠을 거예요. 2차 곡선에서 또 한번 나와요. 미적을 선택하는 사람은 미적분과도 또 미분해서 또 똑같은 동작을 해요.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동작이에요. 그러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에 활용하면 뭐 나왔었니? 뭐 거속시 문제 나왔었지. 연립방정식에 활용하면 또 거속시 문제가 나왔었어.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뭘 배우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하나 묻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얘는 누구나 다 1초 만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어떤 원이 있어요. 대충 그려보면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이 위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쵸? 요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원리를 먼저 얘기하면 여기가 원점이고 얘와 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아니에요. 요 기울기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것 빼기 이거분의 이것 빼기 이거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고
루트 3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끝. 하지만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원리를 한번 설명해 주는데 끝날 거고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얘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1초 공식이라고 했어요. 1초 만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얘를 x 더하기 y는 4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여기 x를 하나 지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 y를 하나 지우고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끝나요. 이걸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의 y1이라는 점의 접점인 얘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외우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얘 위의 점 마이너스 1,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x 더하기 2y는 5 끝. 이거 어떻게 나온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호연이 이해됐어? 호연아 이거 불러봐. 3x 플러스 루트 2y는 네네 그냥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이거 못하면 이게 진짜 나쁜 짓이죠. 네. 그러면 요렇게 된 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찢어서 보여준 거예요. 얘는요 똑같습니다. 얘도요 외울 겁니다. 2 빼기 1 x 빼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 y 더하기 4는 2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됐나요? x 빼기 1을 두 개로 찢은 다음에 한쪽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됐어요? 지훈아 밑에 거 불러봐. 에? x 플러스 6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 4 더하기 2 x 더하기 2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a 두 개로 찢어서 하나의 x에다가 저 x 값을 넣어야지. 뒤에 됐어요? 그래서 1초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 포맷만 외워놓으면 왜 그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까 그 원리는 여기에서 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주인공인 적이 별로 없어서 얘는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1번, 2번 다음에 3번 때문에 얘를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포맷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렇게 써요. 이거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원에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기하 벡터에서 배우는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라고 불리우는 2차 곡선에서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원과 기하에서는 이렇게 외워서 쓸 수 있어요. 1초 공식을.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뭘 알려줬어요? 기울기를 알려줬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면 몰라요. 대충 이렇게 45도인 이런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요게 원점인 상황은 교과서에서 외우라고 알려줬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알려줬냐면 기울기가 m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mx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울기가 m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가 뭘까요? 여기를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외우라고 교과서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뿔마가 나오는 건 위에 하나 아래 하나가 나올 테니까 당연할 거고요. 됐죠?
근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걸 외워야 됩니까? 예전 교과 과정에서 안 외웠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요, 저 1-1번의 답을 지금 한번 계산해 보면 y는 x 뿔마 루트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y는 x 뿔마 루트 12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를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k예요. 우리는 이 k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직선이 이 원과 어떻게 돼야 돼요? 접해야 됩니다. 윤재야,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지 안 접하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름의 길이랑 같아요. 반지름의 길이랑 뭐가 같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랑 어, 원점과 점. 맞아요. 얘와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인 0,0과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반지름하고 똑같다라고 식을 써야 돼요. 그쵸? 예,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분의 절대값 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루트 6, 절대값 k는 루트 12, 2 루트 3, k는 뿔마 2 루트 3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됐어요?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구했거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구하고 이걸 외우는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냐면 원점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못 외우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풀었어.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원점이 아닌 곳에서 안 묻겠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기울기가 이런 걸 안 묻겠다라는 뜻이야. 근데 선생님들은 물어요. 내신에서는. 근데 수능에서 이제 그렇게는 묻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원점만 가지고 되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어쨌든 이 공식을 외워놔도 좋고요.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얘만 한번 하고 갈까요? 얘는 공식을 외우면 y는 루트 3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거 2인데 4 루트 3x 뿔마 4가 되겠죠. 그쵸? 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면 y는 루트 3x 더하기 k이고 얘와 저 원의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가 저 원의 반지름인 2가 되게 식을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얘가 루트 3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절대값 k 절대값 k는 4 뿔마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만. 이게 안 나오네? 뒤에 안 나오려나? 지금 뭐가 안 나왔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상황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닌 수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 나올 건데 왜냐면 다 3차나 다른 걸로 나올 테니까.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이 뒤를 좀 볼까요? 여기 41번에 나오는군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네모 박스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네모 박스만 최대한 가볼게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a,a라고 써야 돼요. 그쵸? 즉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중심이 y는 x에 있는 원. 여기 a제곱 아닌데 r제곱인데.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가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x, y에다가 1,1을 집어넣어서 식을 하나 만들고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어서 식을 하나 만들면 a하고 r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연립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가볼게요. 1,1을 집어넣었어요.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a의 제곱은 r제곱.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 R을 구할 수 있어요.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예요. 연립한다라는 건 이 연립하는 거 쉽죠. R제곱, R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쵸? 얘를 정리해보면 2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고요. 얘를 정리해보면 2a제곱 이게 a제곱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8a 더하기 26 이렇게 됩니다. 얘 지워지고 넘어가면 4a 넘어가면 24 a는 6 끝. 됐어요? a가 6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5의 제곱 25 50 r제곱은 50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6의 제곱 y 빼기 6의 제곱은 50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26번 얘의 중심의 좌표 이거 할 수 있어요. 26번 안 할 거예요.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이 되게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빼기 9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k제곱 빼기 5k는 0 그러면 얘는 x 빼기 3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k 이게 마이너스 10이지 넘어가면 더하기 10 그런데 얘의 반지름이 2 이상이니까 얘가 4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반지름이 2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마무리 k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6, 1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에서 요거까지 할 수 있죠? 요거까지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정수 k의 개수는 8개인가요? 네, 8개.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는요, 그냥 방법만 하나 알려주고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요렇게 세 점을 주면은요, 그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죠. 그쵸? 여기다 넣지 말고요. 이 방법을 표준형이라고 부른다면 원도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런 꼴이에요. 그런데 어떤 세 점을 주었을 때는 여기다가 넣는 게 편해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abc에 대한 식이 3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식을 연립해서 대문자 abc를 찾아내면 돼요. 끝. 넘어갑니다. 한번 해보고 질문하세요.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하죠? 얘의 중점. 저 중심이 얼마예요? AB의 중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아요.
얘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어떤 원의 지름의 양 끝을 알려줬거든 지금. 그러면 중심은 얘와 얘의 중점인 거고,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야 돼? 얘하고 얘하고 거리 구하면 되죠. 그쵸? M하고 A하고 거리를 구하든 M하고 B하고 거리를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할 거 많을 거예요 이거. 자, 얘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우리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호연아 어떻게 썼었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맨 오른쪽에 응. X제곱, Y제곱이 Y제곱. B제곱. X축에 접하는 원은. 그쵸?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 놓고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식 하나,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식 하나 하면 A, B에 대한 식이 나오고, 이때 A, B를 적절히 연립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하여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30번. 얘는요,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보세요. 제가 이거 맨날 설명하는 얘기인데, A하고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안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가 1m 나오면 내가 1m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중점?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그쵸. 뭐 이렇게 가도 여기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나오는 거리만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서도 만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만날 수 있어요. 즉,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PA와 PB가 같은 지점, 즉 PA 대 PB가 1대 1인 지점을 P를 골라보니까 딱 여기, 즉 AB의 수직 이등분선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윤재 이해됐어? A에 누가 살고 B에 누가 살아.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기로 했어. 근데 둘 다 야, 네가 우리 집으로 와, 네가 우리 집으로 와, 싸우는 거야. 그래서 둘이 야, 네가 1m 나오면 나도 1m 나갈게. 우리 공평하게 똑같은 거리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똑같잖아. 이해했어? 그러니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요 선상에서밖에 못 만난다고, 둘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호연이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A가 양보를 한 겁니다. 야, 좋아. B, 네가 한 발자국 나가면 내가 두 발자국까지 나가줄게. 내가 네 2배까지 나가줄게. 즉 PA 대 PB가 2대 1로 A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얘가 2배 나가면 여기서 만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밖에 없나요? 생각을 해보니까 A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씨, 진짜 약속을 하긴 했는데 억울한 거지. 그래서 B가 최대한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그래, 너 한번 고생해봐라. 요만큼 거리가 똑같은 여기서 만나도 되죠. 여기서 만나도 되죠. 왜냐면은 2대 1이니까.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만날 수 있는 점은 여기하고 여기가 우선 보여요. 여기는 뭐예요? 2대 1의 내분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또 여러 개의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와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2대 1이 됩니다. 항상. 됐어요? 됐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못 외우면 어떻게 합니까? 못 외우면 못 외우는 대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왠지 모르겠는데 신기하네. 까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딱 보자마자 이해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 갑니다. 마이너스 2,0과 3,0으로부터 거리의 b가 3대 2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러면 얘 3대 2의 내분점. 이 내분점은 이거 계산하기 너무 쉽죠. 이거 1,0이에요, 한쪽은. 그쵸? 아니에요? 마이너스 2와 3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은 공식 기억나시나요? 3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5분의 5, 1이네요. 여기 1,0이에요. 3대 2로 외분하는 점은 여기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1분의 이거 얼마야? 이거 13? 13이래요. 그러면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원의 중심은 얼마? 7,0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 원은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반지름은 얼마? 6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성질을 모르고 있는 애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0이고요. b는 3,0이에요. 그런데 어떤 점이 분명히 어딘가 있어. 이게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몰라. 그런데 여기로부터의 거리의 b가 3대 2라는 건 요게 3대 2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으로 쓰면 PA 대 PB가 3대 2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2배의 PA가 3배의 PB고요. 얘를 요거 지울게요. 얘를 제곱까지 해봐야 됩니다. 왜? 4배의 PA 제곱이 9배의 PB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4배의 PA 제곱은 뭐예요? 얘와 얘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9배의 PB의 제곱은 뭐예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됐어요? 이 식을 이제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아까 그 원이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성질을 몰라도 이 말 뜻을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애라면 그 특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얘를 이용한 어떤 문제들이 충분히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뭐 기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요즘은 기하가 워낙 쉬워져서 기하에서 사실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진 것 같던데. 이게 옛날에는 교과 과정에 있었는데, 질문합니다. 어떤 원이, 우리 원과 직선은 만나느냐,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따진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어떤 원과 원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더 가까이 좁혀 볼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쵸? 저 작은 원이 점점 더 큰 원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원의 중심,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알면 중심과 중심을 알잖아요. 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거고, 한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하면 얘는 두 반지름의 합보다 D가 더 큰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게 만나지 않는다. 2번 상황인 거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얘는 외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여기가 D이면서 동시에 R 더하기 R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는요, 여기 원의 중심과 여기 원의 중심과 여기 만나는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데, 여기가 D인 거고 여기가 큰 반지름이고 여기가 작은 반지름이니까 이 상황은 큰 반지름 빼기 작은 반지름이 D가 되는 상황이에요. 됐어요? 뭐 요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요 상황, 요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까지만 안다면 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만 구해보면 1,0하고 4,0 그냥 이게 단순히 3이군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3인데 얘의 반지름이 2고 얘의 반지름이 R이니까 첫 번째 R 더하기 2가 3이면, 즉 R이 1이면 요렇게 만나요. 그쵸? 그럼 요렇게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R 빼기 2가 3이거나 2 빼기 R이 3이면, 그쵸? 어떤 게 더 큰지 몰라서 요렇게 만나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즉 R이 5인 경우, R이 1인 경우 외접하고 R이 5인 경우 이렇게 내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만나지 않는다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재원아. 무슨 공식이 있었어요? 에이씨. 호연아, 이거 어떻게 구해? 모르겠어요. 교점을 구해. 교점 못 구해. 구하려면 완전 너무 힘들어. 두식을 빼면 돼요. 저 원에서 저 원을 빼면 2차식이 날아가고 1차식이 남아요. 저 원의 식, 저기서 저길 빼든 여기서 여길 빼든 상관없어요.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 남는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됐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이 원의 식이 있죠. 이 원의 식
이 원의 식이 있어요. 원 더하기 K 원 이렇게 썼었어요. 기억나나요? 그쵸? 얘가 뭐였어요? 얘가 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에요. K가 1, 2, 3, 4, 5,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이건 원의 식을 나타내는데 그게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식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서 직선이 되는데 그게 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 두 식을 한번 빼보시면 어떤 직선이 나오고요. 걔가 0,2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끝.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야, 이게 네모가 몇 번까지 있어? 40 몇 번까지 있어? 43번이. 오이씨, 너무 긴데? 어쨌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이 원과 이 원의 얘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얘 어떻게 구한다고요? 빼면 돼요. 그냥 바로 갈게요. 얘 없어지고 얘 빼기 얘 하면 4x, 쟤 빼기 쟤 하면 4y, 얘 빼기 얘 하면 더하기 4는 0.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건 요 길이거든? 요 길이? 그 다음 뭘 구해야 되냐면 한 원의 중심을 구해야 돼요. 얘로 구합시다. 얘가 더 이뻐 보여서.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8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게 2원이지 관심 없어. 어쨌든 한 점이 1,1이고 요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8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얘와 1,1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거예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분의 절대값 3. 여기가 루트 2분의 3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x는 루트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네, 산수 맞죠? 이거 2분의 16 빼기 9니까 7. 맞아요. 그러면 x는 루트 2분의 루트 7이에요. 그러면 이 공통연의 길이는 2x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되면 루트 2만 남습니다. 루트 14. 그래서 공통연의 길이는 루트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 34번은 넘어갈게요. 뭐 지금 입장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35번. 얘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만나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원점과 저 직선과의 거리가 1이 되면 접하는 거고 1보다 작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쵸? 넘어갈게요. 똑같은 얘기죠. 얘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려면 저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묶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용으로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원하고 얘하고 요 길이가 2가 되게 만든 거래요. 그럼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 봐봐요. 이 원에서 반지름은 2예요. 그리고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아이고, 여기는 1이에요. 왜냐면 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여기 딱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이 원의 중심과 얘하고 거리가 루트 3이구나를 이용해서 x-y 더하기 k는 0과 0,0이라는 저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루트 3이 되게 하는 k 값을 찾는 거예요. 다 똑같죠. 이제 구조는 다 비슷해요. 이걸 묻느냐 저걸 묻느냐의 문제일 뿐. 넘어갈게요. 38번은 뭘 묻는 거냐면 원 위의 점과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이때 제일 짧은 거리는 얼마고 제일 긴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훈아 이거 어떻게 구해요? 윤재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떤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제일 짧은 거리는 어떻게 구하고 제일 긴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제일 긴 거리는 응. 지름을 어. 중심을 지나는 중심을 지나는 거. 여기가 제일 길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중심을 구하고 응. 얘를 구하고. 이거를 이건 얘를 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구하기 쉽지. 그래서 반지름만큼 더하면 그게 제일 긴 거리겠지. 그치? 제일 짧은 거리는 여기거든? 이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만큼을 빼버리면 그게 이 거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의 거리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점이 뭔지 구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어서. 그래서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을 더하고 반지름만큼을 그냥 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에 접하고 얘에 평행한 건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죠. 이거 아까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39 얘에서의 얘 위의 점이니까 이거 1초 공식이죠. 그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41번까지만 하면 내가 오늘 할 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41번 한번 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0,3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자, 요 문제는요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가 아니에요. 문제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세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또는 저 접선의 기울기를 묻는다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묻는 문제가 이럴 수 있어. 자, 0,3에서 얘에 그은 얘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원에서 생기는 이 접점을 A, B라고 하자. 이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다든지 어쨌든 접점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방법과 이 방법이 달라요. 우리 아까 원의 방정식 풀 때 어땠었어요? 첫 번째, 어떤 원 위에 접점이 있을 때 얘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이게 1초 공식이었어요. 그쵸? 두 번째, 원이 있고 기울기가 얼마이다 라고 할 때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쵸? 이거 공식으로도 구했었고 y는 mx 더하기 k라고 놓고 k를 구했었어요. 이 방법과 이 방법에서 파생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면 요쪽을 이용한 요풀이를 해야 되고
기울기나 방정식 자체를 알면 이쪽을 이용한 요 풀이를 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문제지만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점을 지나고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 y-y1은 mx-x1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되게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는데 걔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 0,0과의 거리가 2가 되게 만드는 m값을 찾아야 됩니다. 됐어요? 왜? 접해야 되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절대값 3 마이너스 3인데 똑같습니다. 3이나 얘가 2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3은 2m 제곱 더하기 아니다 이거 제곱해서 넘겨야 되는데 잠깐만 3은 2의 루트 m 제곱 더하기 1 9는 4m 제곱 더하기 4m 제곱은 5 m 제곱은 4분의 5 즉 m이 뿔마 2분의 루트 5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 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와요. 얘는 y는 2분의 루트 5 x 더하기 3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x 더하기 3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했어요. 자, 두 번째 풀이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요 점을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을 x1, y1이라고 해야 되는데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미리 쓰는 거예요. 그게 1초 공식에 의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4라고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요식 자체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아이씨 잘못 썼다. y1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접점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점은 뭐냐면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즉 0,3을 지나는 접점을 찾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 이 식에다가 x는 0, y는 3을 집어넣어 보면 3y1은 4 그래서 y1이 3분의 4라고 나와요. 이게 여기가 0이 아니면 1차식이 나오니까 얘랑 연립을 해서 풀어야 돼. 좀 더럽기는 해. 어쨌든 y1이 3분의 4래요. 아, 그 말은 요 점이 3분의 4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x1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x1이 나오죠, 제곱이. 그게 얘예요.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이 달라요. 두 가지가. 뭐에 따라서 도형의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필요하냐? 이거 지금 언제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냐면 그 미분, 여러분들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 여기서는 안 나오지. 이게 기하에서 나오지. 기하에서 한 번 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기하를 배우는 사람들은. 기하 첫 단원에서. 그러니까 1-2에서. 네.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요. 다시 보세요. 어떤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길이를 구해달래요.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 점과 저 원의 중심, 이 거리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중심 알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를 알면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다 43번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안 나온 지 꽤 됐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거? 네, 끝. 안녕히 계세요. 하세요, 빨리.